베를린에 아무리 많은 박물관이 있어도 결국은 모이는 곳은 어디다? 파리라는 것이죠. 그만큼 파리의 영향력은 대단하고요. 올림픽의 파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멋진 드라마 같고요. 굉장히 드라마적으로 저는 기획한 것 같아요. 저는 59개국 370여 개 도시를 여행한 도시의 맛 저자 정희섭입니다. 많은 곳에서 도시인문학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프랑스에서 역사적인 행사로서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프랑스는 어떤 사람한테 좀 권하는 여행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파리는 모든 예술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남미의 파리라고 합니다. 베를린을 동유럽의 파리라고 합니다. 레바논의 베이루트를 중동의 파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를린에 아무리 많은 박물관이 있어도 비엔나에 아무리 많은 음악가가 살았어도 결국은 모이는 곳은 어디다? 바로 파리라는 것이죠. 그만큼 파리의 영향력은 대단하고요. 요건 좀 별도 얘기입니다만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불친절하다. 혹은 여행자가 하기에는 좀 좋지 않다. 이런 편견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랑스는 자유의 나라고 평등의 나라고 박애가 나라가 맞는데요. 그 프랑스식 자유, 프랑스식 평등, 프랑스식 박애입니다. 이방인들의 눈에는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불친절해 보일 수도 있죠. 저는 프랑스에서 이렇게 영어를 쓰면 다 통용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빵집에 들어가서 샌드위치 콤보 넘버 1 이렇게 시켰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못 알아듣는 척을 한 겁니다. 불어로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 나라는 정말 자존심이 대단하다. 불어를 안 썼더니 못 들은 척 하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프랑스 갈 때는 꼭 프랑스어를 배우고 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파리장이 되는 것은 파리에서 태어나서가 아니라 파리에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방인도 파리에 와서 파리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그 고상함을 배우고 그 자유스러움을 배워서 재탄생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파리 시민들은 파리올림픽 개최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SNS에는 오지 마, 뭐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글도 많이 올리시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파리의 치안이 많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소매치기 당하신 적 있는지? 에펠탑 앞에서는 그 오토바이 치기라고 하나요? 퀵치기라고 하나요? 날치기. 그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갑자기 한 윙 하는 오토바이 굉음이 들리더니 한 3초 후에 으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일본 여성이 보통 명품 가방을 갖고 다니는데 그 가방을 낚아채서 오토바이가 벌써 한 200m 앞으로 쏜살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프랑스 경찰한테 신고를 같이 해줬어요. 근데 경찰이 별로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전부 다 이러고 있고 그래 알았어. 발견하면 내가 연락 줄게. 거기에서도 저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그 프랑스 전문가 학자한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프랑스는 셀라비의 나라다. 셀라비는 is life. 그게 인생이다. 경찰은 경찰의 역할이 있고 소매치기는 소매치기의 역할이 있고 또 그런 혼란함이 있는 게 파리다. 앵발리드 그 경기장을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발리드의 그 뒤쪽에 있는 그 정원이 길이가 한 50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양궁이 제일 긴 거리가 90m, 70m, 50m, 30m 거리도 있습니다. 양궁 경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 양쪽에 쫙 펼쳐진 그 잔디와 그 나무 사이에서 선수들이 더 멋지게 활을 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앵발리드는 사실 영어로 하면 인밸리드입니다. 인밸리드라고 하는 사람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인밸리드라고 말하거든요. 그 잔혹한 왕이었던 루이 14세는 어떻게 보면 이게 프랑스의 사이코입니다. 전쟁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즐기고요. 포탄이 날아가는 모습을 막 즐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나이를 먹고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구나.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반성의 마음으로 앵발리드라는 건물을 만들고 4,000명 규모의 큰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상위 군인들을 수용을 한 것이죠. 근데 또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앵발리드에 나폴레옹 1세의 무덤이 있다는데 혹시 그것도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1840년까지 그 나폴레옹 황제의 시신이죠. 근데 세인트 헬레나 섬에 있었던 시신을 이 파리로 가져와서 앵발리드의 돔 아래에다 이렇게 묻었고요. 실제로 들어가면 그것을 관광객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행은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르고 가면 인스타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끝나지만 그것을 알고 보면 황제가 여기 있었구나. 그런 역사적인 광경이 펼쳐지는 것이죠. 분명히 양궁 그 경기에서도 그걸 언급하실 것 같아요. 여기가 나폴레옹 1세가 같이 이 경기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보십시오라고 분명히 언급이 나올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파리 중심 에펠탑 이쪽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에펠탑 옆에 이제 센강이 흐르나 봐요. 그렇습니다. 생강 바로 옆에 세워졌습니다. 1889년에 세워졌고요. 뉴욕에 있는 크라이슬러 타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정말 4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구스타프 에펠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파상 같은 대문호는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무슨 나사못을 엿다 박았느냐 이런 호평도 했지만 지금은 뭐 에펠탑 없는 파리를 상상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근데 에펠탑 앞에서 비치발리볼, 유도, 레슬링 경기가 좀 펼쳐진다고 하는데 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어떠세요, 작가님? 상상되세요? 역시 그 프랑스다운 저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는 뭐 여러 형태의 전위 예술을 실험하는 나라다 보니까 뭐 레슬링 같은 종목하고 낭만적인 에펠탑하고는 어울리지 않지만 역시 그 프랑스다운 콤비네이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의외로 어울릴 것 같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절대 왕정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끝판왕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게 바로 에티켓이잖아요. 루이 14세가 궁정 에티켓이라는 걸 만들어서 신하들한테 나눠준 겁니다. 너는 어떤 위치에서는 이런 색깔의 옷을 입고 서 있고 손을 들 때는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규정한 게 궁정 에티켓이라는 겁니다. 이 궁정 에티켓이라는 말에서 지금의 에티켓이 뭐 있다 없다가 나온 것인데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베르사유 궁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 프롱드의 반란이 벌어집니다. 귀족들의 반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귀족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까 봐 겁을 먹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을 불러서 자기 휘하에 두고 지배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은 루이 13세가 그 어떤 사냥터로 개발한 것이거든요. 사냥터로 개발한 것을 루이 14세가 어떤 궁전을 지으면서 왕의 권위를 보여주려 했던 그런 장소인 것이죠. 왕이 말을 타고 사냥했던 곳, 궁전이 있는 곳, 그 앞에 있는 광장에서 마장 경기장을 연다. 모든 것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화려함의 뭐 극치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에뚜알 로얄 광장에서 이번에 이제 승마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 안에 그렇게 그 말이 뛰어다닐 만큼 그렇게 크다는 게 저희는 확 오질 않아서 도대체 얼마나 크다고 이제 볼 수 있을까요, 그 안이? 베르사유 궁전이 한참 잘 나갈 때는 그 2,000필의 말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마리도 많을 텐데 그 큰 말이 2,000필이 동시에 거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요. 정말 역사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정말 잘 선정을 했다. 센강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아요, 요즘. 수질이 엄청 뭐 나빠서 굉장히 걱정된다라는 여론들이 많고요. 프랑스 센강이 그렇게 더럽다는데 실제로 좀 더러운가요?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강은 뭐 더럽습니다. 뭐 한강은 안 더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에서 수영 대회를 하잖아요. 근데 한강에서 수영 대회를 하고 나서 피부병을 얻었다라는 소리는 저는 들은 바가 없고요. 물론 이제 오염이 됐죠. 많은 폐수가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가니까 오염이 되겠지만 아마 선수의 무슨 안전이나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또 올림픽 기간 중에 파리시에서 많은 약물 처리도 하고 정화 작업을 해서 충분히 수영 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걱정은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테러도 걱정, 소매치기도 걱정, 물도 걱정, 또 지하철 요금 2배로 오르는 것도 걱정이지만 잘 해내리라고 봅니다. 근데 파리 시민들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센강에 똥을 누겠다. 이 파리 시장님은 이제 23일에 센강에 직접 들어가시겠다고 선언도 하셨으니까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그런 것들이 파리를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더한 나라도 많습니다. 저는 잘 해내리라고 보고, 근데 있습니다. 그 빈대 있습니다. 콩코드 광장은 뭐 파리에 가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샹젤리제 거리에서 계속 직진 하다 보면 콩코드 광장이 나옵니다. 원래는 루이 15세 광장이었는데요. 나중에 그 콩코드 광장이 됩니다. 이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바스티유 감옥에서 사람들이 무기를 탈취를 해서 막 투쟁을 하면서부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절대 왕정을 끝낸 겁니다. 더 이상 왕의 사치를 우리가 봐줄 수가 없겠다. 그래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콩코드 광장에는 그 약간 화합 정신이 있습니다. 이제 옛 것을 없애고 새로운 시대가 왔고 화합을 하자. 그래서 이름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콩코드, 화합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여기 올림픽에서 열리는 종목을 보니까 브레이킹 댄스나 스케이트보드가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잘 선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브레이크 댄스 같은 게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도입이 된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몸을 막 온 몸을 써서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표현하는 그런 스포츠인데 그 콩코드 광장의 성질과 성격과 저는 딱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브레이크 댄스 새로 시작됐지만 많은 것을 어필하는 스포츠 종목이다. 저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조금 오만하다 혹은 젠체한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 브레이킹 댄스와 스케이트보드가 이런 데서 열린다는 것 자체를 좀 잘 받아들일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기에도 뭐 찬반 여론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고상한 나라에서 또 그런 장소에서 왜 이런 것을 하느냐, 뭐 그런 뭐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상한 척하지만 또 내심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 파리장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령인 타이티에 서핑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타히티는 그 폴 고갱의 어떤 말년을 지냈던 작품으로 꽉 찬 그런 도시죠. 또 예전에 그 제임스 쿡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호주 대륙을 발견한 제임스 쿡, 영국의 선장이죠. 타히티에도 가서 딱 보니까 널판지 같은 나무를 가지고 현지 사람들이 서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 수가 있나. 그걸 보면서 막 놀랬다고 하죠. 서핑의 어떤 고장에서 또 프랑스의 해외 영토에서 이 서핑 경기를 딱 배정을 한 것은 이건 역시 놀라운 신의 한 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땅도 아니고 프랑스령은 뭐지? 라고 궁금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 프랑스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제국주의의 산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독립하지 않고 프랑스에 속해 있는 하나의 자치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법을 따르고요. 타히티에 무슨 다른 어떤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 마크롱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섬은 118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죠. 그 중에 하나가 타히티고 그 타히티에서 서핑 경기가 열리는 것이지요. 요 경기만큼은 참 이 올림픽의 정수로서 준비된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떤 경기가 있는지 아실까요? 이 파리 올림픽의 마라톤이 그 어떻게 보면 정말 파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저는 그런 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텔 드 파리 그 시청에서부터 해서 그 에펠탑으로 해서 베르사유로 해서 나중에 콩코드 광장에 딱 돌아오는 42.195km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도 참 프랑스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파리에서 특별히 볼 곳을 다 포함시키고 마지막 파이널 러너가 결승선을 뚫는다. 이것도 멋진 드라마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드라마적으로 저는 기획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잘하는 태권도, 펜싱, 양궁, 수영 뭐 이런 종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또 그것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쉽지만 우리 축구는 못 봅니다. 이번에 우리 축구팀이 탈락을 하는 바람에 못 본 것이 좀 아쉽지만 많은 메달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선수 화이팅입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과 함께하는 헤롤드 스토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근데 좀 더 하세요. 예, 하는 김에 더 하세요.
지금 많이 찍어놔야 되거든요. 질문 더 하세요. 여기서 이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